으라차차 시사를 진행하는 DM 청년아카데미 원장 전영돈입니다. 오늘은 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탄핵 정국에서 돋보인 김무성에 대해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열세런을 한 김무성으로 인하여 집권당이자 우파 세력의 대표인 새누리당은 패배하였습니다. 김무성은 공천 파동으로 인한 원인 제공을 친박이 했다는 발뺌을 했으나 우파들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에서의 김무성의 정치적 역할과 리더십은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파동이 일어나자 즉각 김무성은 사실의 진실을 파악하고 사실이면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원칙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국민들의 반박근혜 정서가 깊어지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하였고 4월까지 하야하라는 조건부 시간 벌기라는 두 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촛불 시위와 같은 거대한 저항에 맞설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거대한 불길 앞에서 불을 끌 수 없다면 맞불을 놓아 주변의 공기를 부족하게 하고 또 불에 탈 소재를 제거하는 불을 끄는 전략이 맞불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촛불 시위에 대한 맞불로서 촛불 시위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니 한쪽 축을 담당하고 있던 김무성이 탄핵에 앞장선다고 함으로써 맞불을 놓은 것입니다. 더구나 김무성은 비박으로서 선거 공천에서도 탈락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대표로서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천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서론과 탄압을 받고 있는 김무성의 정치적인 입지로서 맞불 전략은 너무나 적절한 정치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혹은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김무성의 내심은 알지 못하고 탄핵을 주장한다는 일면만으로 김무성에 대하여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것은 또 이런 물리적인 맞불 전략은 또 우리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일로서 가족들이나 주변 인물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들을 변호하기보다 호되게 꾸짖음으로써 피해자나 민원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말리는 인지상정의 자비심을 이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민들의 마음 달래기와 탄핵에 대한 불길을 끄는 맞불 전략은 양수겹장의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김무성의 하야하라는 맞불은 국민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주면서 4월이라는
시간을 벌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김무성의 그 맞불 전략은 정확하였고, 이런 맞불 전략에 정책적인 혹은 전략적인 오해를 하게 됨으로써 야당은 야당 대표 추미애는 대표회담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추미애의 1월 퇴진과 김무성의 4월 퇴진을 핑계로 합의와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이것은 김무성이나 혹은 외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우파 세력들에게 탄핵 세력들과 결별할 명분을 준 것입니다. 이런 명분 속에는 추미애의 1월 퇴진과 김무성의 4월 퇴진에 대한 정치적 일정 계산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12월 20일을 기점으로 420일, 즉 8달 이전에 예비후보 등록이라는 선거법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일이 4월 20일입니다. 그러므로 4월 20일 전후의 퇴진에는 국민들의 현실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현실적인 실익이 없는 현 대통령의 퇴진에 대하여 국민들이 반대하고 다음 대통령이나 잘 뽑자는 국민 정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4월달 퇴진론은 이런 다음 대선에 맞물리면서 퇴진론이 퇴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기 총선으로 현 탄핵 분위기를 끌고 가려는 야당과 새누리당의 우파들의 시간 끌기 전략도 물론 가미된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대선의 예비 후보 날과 맞물려 있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탄핵은 이제 불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새누리당 대표와 사무총장의 대담에서도 탄핵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무성은 이런 탄핵 전국에서 배신의 칼날이라는 비판을 등에 지고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우파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김무성은 그의 정치 서성인 김영삼 전 대통령과는 다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정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보이며 선전 전략으로 감정적 정치 동원에 능했다면 김무성은 드러내지 않고 협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여러 번 드러내었습니다. 18대 총선에서는 공천 탈락하여 친박연대 등을 조직하거나 반박근혜 정당으로 출마할 수 있었으나 무소속으로 묵묵히 친박근혜 노선을 견지하며 살아났고 19대 총선에서도 또 공천 탈락하였지만 백의종군으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무사히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도 앞장서서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발하여 국민 정서를 감정적으로 이끌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묵묵히 협상하고 타협하여 오늘에 온 것입니다. 김무성의 개인적 퍼스널리티를 보면 언제나 조용하고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양지보다 엄지를 지향하고 드러내기보다 숨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성장 과정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중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의 정치적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드문 것을 보더라도 그는 엄지에서 수줍음을 타는 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배운 정당 정신주의는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김무성의 개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정당 내에서 당원들과 이야기하고 김무성의 개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당 내에서의 당원들과 이야기하고 협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자신의 장점인 것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무성은 정당 중심의 정치 지도자이며 감정적보다는 이성적이며 흥분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양지보다는 그늘을 좋아하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김무성의 정치적인 개선이 이번 탄핵 정국에서 협상할 때는 협상을 하고 또 앞에서 정치 전략적인 겉과 속이 다른 표현과 내심의 진실이 다른 정치적인 정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김무성의 정치적 리더십이 야당과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혼선을 주고 또 그로 인하여 탄핵이 물 건너가게 됐다는 것은 김무성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에 정치적 미래가 밝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통령제의 양극단의 장단점을 어떻게 아우를까 하는 개헌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김무성은 앞으로 최고 정치 지도자로서의 합당성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으로 유언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 혹은 연립정부를 가정하는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합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늘을 지향하는 엄지의 지도자로서 합리성과 협상을 통하여 국정을 잘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제에서의 지도자로서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이마를 드러내고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좀 더 진지한 스킨십을 가지고 그리고 수줍음을 진지함으로 바꿔야 합니다. 수줍음이 농담이나 또 가까운
사이라는 표시의 어색한 표현으로 벗어나면 진지함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의 큰 키와 맞물려서 건들거림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변신과 함께 협상과 정치적 수일기에 능함보다는 국가의 큰 그림을 지금부터라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늘에서의 협상은 정치 엘리트나 정치 상대자와 하는 것이지만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가 대결을 제시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정치 지도자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에서 김무성의 정치력은 발군의 실력으로 우파 세력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또 단결시켜 우파 세력들이 안심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보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김무성의 탄핵 정국에서 보인 정치력은 앞으로 우파 세력들이 김무성 전 대표에게 미래의 지도자로서 기대를 걸게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